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체에서의 화학 반응 한번 볼게요.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인간이니까요. 생명체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도, 이런 화학 반응들도 물질 대사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물질 대사에는요, 항상 생체 촉매인 이 효소가 관여하고요.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물질 대사는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분자의 물질을 고분자의 물질로 합성하는 반응을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는 흡수되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상으로는 여기 작은 분자가 큰 분자로 이동하는 지금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광합성 그리고 단백질 합성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화작용은요. 고분자의 물질을 저분자의 물질로 분해하는 반응을 얘기합니다. 이때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그림상으로는 이 과정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는 세포 호흡과 소화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물질 대사의 내용들을 배우는 이유는요. 이러한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오늘 배울 이 효소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게 오늘 핵심이니까 물질 대사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와 그리고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화학 반응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 볼 건데요. 먼저 물질 대사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생명체 내 우리는 인체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체온 범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약 37도에서 이 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촉매로서 생체 촉매가 관여해서 반응이 빠르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한 번, 두 번, 여러 번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3개의 단계로 표현되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더 다양한 단계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가 조금씩 방출이 될 겁니다. 소량으로. 자,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될 거고요. 생명체가 아닌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대표적인 게 연소겠죠. 체온보다 더 훨씬 높은 온도인 400도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땐 촉매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에너지를 다량으로 한꺼번에 방출해내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효소의 기능을 정리를 좀 해보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가 도달해야만 반응이 일어날 거거든요. 활성화 에너지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핵심인 이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합성이 돼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물질로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활성화 에너지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낮춰주니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있죠. 먼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부터 보면은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자, 그에 비해서 파란색은 효소가 있을 때인데요. 있으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나죠.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반응을 진행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옆에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효소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활성 에너지가 적다. 그 얘기는 반응이 빨리 일어날 수 있고요. 또한 반응열이라는 건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인데 처음 반응물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이만큼이었는데 생성물질이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를 우리는 반응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효소가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반응물과 생성물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없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응열은 뭐 효소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다. 그러면 반응열만큼이 밖으로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발열 반응일 거고요. 이화작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래프도 해석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선생님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1번에 들어가야 될 건 반응물이겠죠. 그리고 2번은 효소일 거고요. 결합을 하게 되면 얘의 활성 에너지를 낮춰줘서 생성물로 만들어냅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효소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밑에 먼저 첫 번째 효소와 반응물의 결합. 자, 이 효소는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합니다. 영구적으로 결합한 채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생성물로 만드는 그 잠깐의 과정 동안에 결합했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밑에 내용 설명 더 나와 있어요. 활성 에너지를 낮춰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면서 반응이 끝난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가 됩니다. 자, 이때 효소와 결합해서 촉매작용을 받는 반응물을 우리는 기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이렇게 결합하는 부위를 활성 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렇게 결합된 형태 있죠. 요런 그림. 그죠? 요런 그림처럼 결합된 형태. 요걸 우리는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특정 반응물에만 작용하게 됩니다. 이 효소의 주 성분은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로 활성 부위는 입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활성 부위에 맞는, 즉 우리가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끼우듯이 활성 부위에 맞는 구조의 반응물과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기질과만 결합하는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 있는 게 그걸 의미하는 그림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합니다. 효소의 재사용.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시적으로 결합한 뒤에 생성물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효소는 또다시 다른 반응물과 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까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이런 효소들이 다양한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먼저 일상생활 같은 경우 여러분들 먹는 음식들,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애들 있죠. 김치라든지 치즈, 된장 이런 데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활용품들, 여러분들 쓰는 치약 중에서 효소가 첨가된 치약들이 있고요. 또 효소를 활용한 세제, 그리고 화장품 등도 요즘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연육제, 고기를 연하게 해주는 이런 천연 연육제, 우리 교과서상으로는 뭐 배즙, 키위즙 이런 것들이 예시로 나왔었죠. 그리고 식혜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의학 분야에서는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요. 산업 분야에서는 섬유, 의류 그리고 가죽 등의 제품 생산에 효소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요즘 생활하수를 분해하거나 그리고 이거 지금 오타입니다. 공장이에요. 공장 폐수의 오염물질 정화 그리고 바이오 연료 생산이 있습니다. 자, 이 공장 폐수 이거 수정했는지 안 했는지, 강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는 걸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검사할 때 이거 오타 수정했는지 선생님 검사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나머지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